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들어오다 보니 이 캠퍼스도 정말 넓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전산실 시스템실에서 6년, SK텔레콤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주로 ICT 분야 업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면 10년, 20년 이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일을 로봇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이 보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천동지할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고찰해보고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큰 흐름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미국, 독일 등 앞서가는 나라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창업을 하든 또 기업의 구성으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상품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품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심플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100년을 주기로 생산성의 대혁신을 이루어온 생산성 혁명의 역사입니다. 지난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은 간의 수공업을 공장제 수공업으로 변모시켰으며 생산 현장의 동력을 이용한 기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공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면서 공장은 대형화되고 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물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에 의해 공장이 자동화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정보화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인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규모와 기술 확산 속도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784년에 발명된 전기기관의 발명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최신 기술은 그 기술의 확산 속도가 불과 수년 내에 전 세계인이 함께 쓰는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그에 걸맞게 생산성의 증가도 급속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왼쪽에 세계 GDP 규모와 성장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 GDP 연간 평균은 17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만 21세기 초에는 43조 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세계 GDP는 5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성장률 그래프가 매우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 GDP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그 생산성의 혁신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세계 경제발전 과정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향상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때는 토지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좌우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력 기반 하에 자본이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기계가 많은 공장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장에서 대량 생산이 일어납니다. 3차 정보화 혁명 이후에는 지능화 사회로 컴퓨터와 두뇌가 생산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력이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혁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상상력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가 기울기보다 더 급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켜온 역사였습니다. 최근의 변화 흐름을 4차 산업혁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산업통상부가 바라보는 최근 산업 현장의 메가 트렌드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에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하는 가운데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빅데이터, IoT, 공유경제, AI, 인공지능 등의 수많은 기술들이 거론되었고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심상찮은 흐름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된 사회로 변화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획기적인 생산성의 확산을 촉발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무엇이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이라는 의견도 있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간의 융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프라와 AI 인공지능이 합해져서 펼쳐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연결되고 진흥화하면서 업무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경제적 현상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장표는 2016년 12월 산업통상부 산하 제4차 신산업 민간협의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에서 정리하고 있는 최근 산업의 4대 메가트렌드입니다. 기기 간 연결이 확산되고 클라우드에 축적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으며 초지능을 갖는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그리고 플랫폼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3S 1P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화입니다. 사물과 사람, 제품과 서비스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파괴적인 기술들과 접목돼서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 즉 스마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초연결을 가능케 하였고 촉진시킵니다. 3G에서 4G로 이제 5G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G LTE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 속도가 1GBps에서 최대 20GBps입니다. 영화 한 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받습니다. 자동차를 둘러싼 이동체의 스마트화, 가정, 빌딩, 공장에서의 총체적인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서도 초연결과 빅데이터 및 지능화에 의해서 스마트화가 진행됩니다. 스마트 팜,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모든 것이 스마트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와 연계된 서비스화입니다. 최근 제조업은 단지 제품 제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품에 IoT라는 파괴적 기술을 접목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모니터링합니다. 제조업은 자사 제품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서비스 주기를 포함한 제품의 전 생애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후방을 포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와 서비스의 만남,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General Electric, GE의 변신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 자동차, 가전 분야에 이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최근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 새로운 부활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적인 역할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화 움직임입니다. 2016년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신기후 체계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화석 에너지 대비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주력하는 등 환경 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분야의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화 트렌드입니다. 모든 제품, 서비스, 유통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홈 플랫폼,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존 플랫폼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아직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는 헬스케어와 같은 플랫폼은 신속한 선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마트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과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파악되는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 속에서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클라우드와 AI 원천 기술 개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 OSTP 주관으로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플랫폼은 대부분 미국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의 성장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스마트 공장 등 설비 단말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연구부는 첨단 기술 전략 2020에서 5대 유망 수요 분야로 기후, 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이동성, 안전, 시큐리티를 전략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추진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산업협회, 정부, 기업 등이 총망라되어서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초스마트 사회와 AI 전략을 담아 추진하고 있고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를 2016년 4월부터 창설 운영 중입니다. 일본은 로봇 중심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부 중심으로 인터넷, AI 등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서 AI 3년 실행 계획을 담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2017년 7월에 입안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을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류에서 역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매우 민첩합니다. 이 점도 여러분 관심 있게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향후 10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성 증가율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주요국과 대한민국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쪽이 제조업, 밑에 쪽이 서비스업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지난 10년 대비 최근 10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증가율이 멈추었다가 2015년에 급기야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선, 철강 등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 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미국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반토막인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신기술 역량 분야입니다. 이 그림은 최근 산업의 메가 트렌드와 관련한 20개 신기술에 대해서 기업 역량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20개의 기술 중에서 5G,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디지털 제조, 줄기세포 등 6개 분야만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첨단 분야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매우 경쟁력이 취약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기술 보유 역량 측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시급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 환경 측면입니다. 본 장편은 산업발전 환경 국제 비교라는 2016년 산업자원부 자료입니다. 시장 환경, 지식 기반, 산업 기반, 기업 활동 및 인프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각국의 환경 수준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이 진할수록 우수한 평가이고 밝은 베이지색으로 갈수록 환경 수준이 열악한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옆에 있는 중국보다 밝은 부분이 확연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산업 발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식 기반의 연구 인력이나 대학 기초 연구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의 베타성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17점이라는 최악의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을 심각히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300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300개 기업, 총 600개 기업에게 설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답변이 76% 수준으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리고 IBM 인공지능 등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월등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영국보다는 우수하지만 중국,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주도그룹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향후에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은 어느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대답은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미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것이란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추종자, 팔로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그룹에 편승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의 대응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게 되는 앞으로의 10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생산의 미래이고 소비의 미래이고 일자리의 미래이며 헬스케어의 미래인 동시에 모든 분야의 미래라는 것을 전명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 보완 체계 마련, 글로벌 이슈의 주도적 참여라는 3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첫 번째,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규제 개선 분야입니다. 규제 개선은 기술의 숨통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산업발전 환경평가에서 개인별 바이오 정보 등의 규제가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규제가 오히려 필요하면 더 좋은 것들은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통해 규제가 산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분야가 헬스케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바일 보급률 1위, 전자의무기록 보급률 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와 초연결 환경을 잘 이용하면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신소재와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12대 신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 8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R&D, 세제 감면, 금융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정한 12대 신산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에너지 소재 부품 분야로 나누어서 12개 자동차 조선을 포함해서 반도체까지 12개의 집중 지원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분야를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화, 서비스화, 제조업의 서비스화죠. 그리고 친환경화, 플랫폼화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집중 육성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에너지 분야, 에너지 산업 분야를 보시면은 스마트화 관점에서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의 서비스화 상품으로는 ESS 서비스, 그리고 친환경화 관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플랫폼화 관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 타운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솔루션이 시범 운영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표준화를 거치면서 지방으로 확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의 수출 산업화까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관점에서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기, 자율차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융합 플랫폼 구축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구축을 또한 가속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융합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가 교류되고 협업이 강화되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시너지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규제와 집중 지원에 힘입어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신산업 발굴로 이어지게 되고 연관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을 동반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응 전략 분야인 일자리 보완 체계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대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진보는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베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계에게 일자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으로 이어진 러다이트 운동을 반면 교사로 삼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4차 산업혁명이 자아실현과 자기 표현 욕구의 시대임을 감안한 교육 등 평생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일자리 보완 체계도 마련해 나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응 전략으로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경쟁 대열에서 당당히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열악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뒤처지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데이터가 생산성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만큼 사이버 테러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안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활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품 개발 방법론은 4차 산업혁명에 접근하는 아이디어 도출과 일처리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되는 상품 개발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본 장표는 앞서 산업의 메가 트렌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미정의 단계이고 나타나는 모든 기술이나 산업 현장의 흐름을 보니 정보화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더라 정도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관점에서 본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석 각들이 토론한 다양한 기술들, 즉 빅데이터, AI, 스마트 시티, IoT 등 독립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히 조망해 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2O 관점에서 보자면 오프라인 세상의 정보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고, 온라인 클라우드에서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다시 현장에 내보내주면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생산 활동으로 귀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조망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일관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품 개발 방법론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점에서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세상은
상상도 못했던 오로지 현실 세계인 오프라인에서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물질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통신과 컴퓨터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통신망을 통해 구글이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고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결하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을 통해 공장을 자동화하고 항공예약 전산화를 통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현상들은 여기에 추가하여 온라인 세상에 모아진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현실 세계에서 요구한 최적의 결과값을 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 등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에 되돌리면서 더 큰 생산성의 혁신이 동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이 상호 융합되면서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성 혁신의 흐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전조 현상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 달리 말하면 물리 세상과 가상 세상의 융합은 어떤 세상일까요? 소녀시대가 대규모 공연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지정이 되고 공연에 참석한 특정한 사람만 공연을 소유하게 되어 주최 측의 수입은 현장 수입에 한정됨으로써 생산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공연 1차, 2차 산업혁명기의 모습입니다.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3차, 4차 산업혁명기의 생산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연 장면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초연결 통신망을 통해 공연 플랫폼에 라이브로 올려지게 되죠. 공연 플랫폼에서는 소녀시대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공연물이 전시됩니다. 전 세계의 개인 소비자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라이브 공연을 개인이 있는 장소에 맞는 선택적 기술을 통해서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공연을 즐기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흉내를 내면 3,000명의 현장 소비자가 수천만 명의 소비자 규모로 바뀌면서 생산성의 천문학적인 증가를 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상 세상과 현실 세상의 융합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는 이러한 핵심적 흐름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 유니콘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글로벌 유니콘이란 창업해서 10년 내에 1조 매출 업적을 달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IoT, CPS, O2O 기술 등을 민첩하게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아마존, 지멘스 등의 기업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과 대응되는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O2O와 평행우주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념은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의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 사람이 채워 형성합니다. 시간, 공간, 사람을 각 축으로 하여 3축을 만들면 3차원 우주가 됩니다. 인간축과 공간축의 물리량을 가상 공간에 올리는 디지털화 기술은 웨어러블과 SNS입니다. 인간축과 시간축의 물리량을 가상 공간에 올리는 디지털화 기술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입니다. 또한 공간축과 시간축에 있는 물리량을 가상 공간에 올리는 디지털화 기술은 IoT와 GPS 기술이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량을 디지털화하여 가상 공간의 1:1 매칭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가상 세계에 올라온 빅데이터는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은 인공지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상 세계에서 시간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어 이를 현실 세계에 되돌려 현실 세계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오토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로서 내비게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불특정 무한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무한다수가 되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소비자의 규모는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에 타고 운전대를 잡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적지 설정하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빅데이터의 종합체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요구사항이 통신망의 초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이미 클라우드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전국 고속도로, 지방도로의 속도 데이터가 빅데이터 형태로 수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일에 해당 시간대,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기존 데이터가 방대하게 존재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도착 시간과 경로를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신기하게도 도착해보면 도착 시간이 거의 맞춰집니다. 어떻게 내비게이터는 차 없는 도로와 도착 시간까지 분석해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까요? 이러한 기술은 개인 맞춤형 대량의 결과물을 제시하지만 교통량 분산으로 인해서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 융합의 기법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오토 구축 비용 대비 가치 창출량이 현저히 커야 합니다. 물리량을 데이터화하는 IoT 설치 비용, 통신 비용, 클라우드 운영 비용 등이 현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저히 감당할 만한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용 대비 충분한 가치 창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O2O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상품 개발 방법론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oT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로 보내어져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추출된 가치를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에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리량을 가상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디지털화 기술이고 AI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를 현실 세계에 되돌리는 기술이 아날로그화 기술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O2O 관점에서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O2O 서비스와 4단계 접근 공식은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게임, 학습, 여행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O2O 최적화를 위한 12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축을 기준으로 노란색 바깥쪽이 현실 세계이고 중심 부분이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화하는 디지털화 6대 기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쪽 사이에 IoT와 클라우드 기술이 있고요. 공간과 인간 쪽 사이에 GPS와 SNS 기술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시간 쪽 사이에 웨어러블과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현실 최적화하는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 증강현실 기술, 플랫폼 기술, 게임화 기술,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기술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12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미래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요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대 12가지 핵심 기술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술의 기능과 특성들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산업 현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O2O 평행 모델을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각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품 개발 방법론입니다. 더 나은 오프라인 세상을 위해서 O2O가 융합하는 4단계 공식은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두 번째 이것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단계, 세 번째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네 번째가 최적화 순서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접근 방법론이자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매일 머릿속에 담고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이 방법론에 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일을 꾸민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혁신적 성과가 여러분 눈앞에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인생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고 빅데이터화 하게 되면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서비스와 상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상품 개발 방법론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O2O 융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흥미롭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O2O 융합 사례입니다. 호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자사 소유의 호텔이 한 곳도 없으면서 O2O 융합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 구글의 투자로 기업 가치가 34조로 껑충 뛰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오프라인 힐튼 호텔보다 더 큰 회사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디어가 혁신을 이룬 케이스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전 세계의 집을 공유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에어비앤비라는 O2O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현실 세계의 빈방 정보가 생성되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클라우드에 수집됩니다. 수많은 빈집 정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공유됩니다. 고객이 호텔 예약을 신청하면 고객 맞춤형 호텔이 선정되어 결과로 되돌립니다. O2O 4단계 접근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혁신적 생산성을 일궈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이 4단계 O2O 접근 방법론을 통해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례입니다. 독일의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는 중장비 출고 단계부터 중장비에 IoT 센서를 설치합니다. 소비자에게 인계된 중장비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로 보내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가치를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에 되돌리는 4단계 O2O 접근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중장비가 고장나기 직전인 비포 마켓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됩니다. 중장비의 각 부분의 대체 수리 시기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고객의 운영 가동률, 장비의 운영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까지 이룸으로써 제조업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GE, General Electric 제조업 혁신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GE 역시 항공기 엔진 제조 과정에서 각종 진동 센서, 엔진 성능 모니터링 센서 등을 탑재하여 출고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운영 사업자로서 GE 엔진이 탑재된 항공기를 운영합니다. GE의 항공기 관제센터에서는 수시로 뜨고 내리는 GE 엔진이 탑재된 항공기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GE의 항공 우주 관제센터에서는 갑자기 알람이 울립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연료 소모량이 대한항공 항공기 대비 2배 이상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는 즉각 상황을 분석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항공기는 고도 12,000m를 유지하고 비행하고 있으나 역풍 고도존을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관제센터는 아시아나 항공 기장에게 즉각 연락합니다. 항공기 연료 소모량을 낮추기 위해 고도 11,500m의 순풍 항로를 변경하라 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 연료를 엄청나게 절감하게 됩니다. GE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에서의 수익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제조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의 오토 융합 사례입니다. 지멘스는 공장 공정 전 구간에 각 설비별 센서를 부착해서 조립 공정 간 가동 정보, 품질 정보를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서 공장 최적화를 이룬 대표적인 기업이 됩니다. 공장의 O2O 융합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불량률을 40분의 1로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30%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4단계 상품 개발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 분야의 O2O 융합 사례입니다. 아마존 유통 플랫폼은 고객의 구매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예상 구매 물품까지 예상하여 가장 가까운 물류 창고까지 미리 물건을 이동시켜 놓으면 고객에게 최단 시간 내에 물건을 배달함으로써 유통 분야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O2O 융합 4단계 접근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혁신을 이룬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해왔지만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줄어든 농업의 일자리를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대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새로이 일자리를 채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대 12가지의 핵심 기술, 아날로그화 기술, 디지털화 기술과 그 주변 기술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시스템과 인공지능에 맡겨지면 인간의 욕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다다르는 그곳에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자리하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간은 생존적 물질 욕구가 존재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안정적인 물질 욕망으로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지요. 그렇다면 정보화 혁명 시기에는 사회적 연결 욕구에 따라 SNS 서비스가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신 소비 시대에 접어든다고 말합니다. 초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 잡기 때문에 인간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게 되고, 따라서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분야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좀 더 잘 즐기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O2O 융합 12개 기술, 그리고 4단계 접근 공식 적용 분야, 그리고 자기 표현 욕망이 주도하고 자아 실현 욕망이 보완하는 이 관련 분야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어떤 분야의 일자리와 창업에 몰두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 산업 분야에서 4단계 상품 개발 방법론으로 무장해서 업무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혁신적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감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여 미래의 일자리를 추정해 보면 놀이와 문화 관련된 분야의 최대의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가지의 O2O 기술 분야, 그리고 다양한 O2O 서비스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최근 산업 분야의 메가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접근하는 상품 개발 방법론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4단계 접근 방법론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최적의 개인 맞춤형 결과를 현실 세상에 되돌림으로써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과 함께 창업을 하거나 기업 구성원이 되더라도 이 4단계 공식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높은 성과와 행운이 함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향후 10년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상품 개발 방법론을 잘 이해해서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